자, 이게 부관의 법률적 효력이란 지문이고 이제 16학년도 수능 A, B형에 나왔던 이제 법률 지문인데 이게 법률 지문 원래 상당히 까다롭고 좀 딱딱한 지문인데 이 지문은 재밌어요. 네. 선생님 이게 뭐가 재밌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험생들, 고3이나 재수생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지문조차 재밌습니다. 예, 재미를 이런 데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법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률이 나오면 이 법률과 더불어서 항상 그에 따른 사례가 무조건 나옵니다. 예, 이것 따로 읽히면 이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 나왔으면 그에 따른 사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글을 좀 읽어. 이렇게 프로타고라스, 에우아틀러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 자체가 우리한테 뭐가 주는 정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얘들이 무엇인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밸런스를 가르치는 게 스승이에요. 스승. 그렇죠. 다음에 에우아틀러스라고 하는데 얘는 그 제자겠네요. 이거 보셨듯이. 자,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이기면은, 처음으로 이기면 그러면 수강료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P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스승님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러면 돈도 안 내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고요. 그러자 P 스승이 이 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거 완전 막장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소송전. 예, 심각하네. 자, P는 주장하였다. 스승님께서 주장을 합니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그렇죠. 이겼으니까. 그렇죠. 승소. 예,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이겼으니까 수강료를 받게 되고요.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라고 했어요. 내가 졌다라는 얘기는 스승이 졌다는 얘기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이긴 거죠. 제자가 이겼으니까 승소의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해. 네. 이기든 지든 무조건 내야 될 것 같아요, 수강료를. 자, 그랬더니 이 제자도 맞습니다. 제자가 뭐라고 하냐? 제가 승소하면 이 제자가 이겼어요. 그러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또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예, 이겼으니까 낼 필요가 없다. 예,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더라도, 이 제자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와, 대단해요. 그렇죠? 네, 진짜 졌으니까 승소라는 조건을 만족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승소라는,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겠다는데 승소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와, 완전 잘 배웠어요. 야, 이쯤 되면 이 제자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대단한 제자입니다. 너무 잘 가르쳤어. 자, 다음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읽었고요. 다음 넘어가요. 자, 두 번째 단락.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네, 어렵네요. 자,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휴가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수강료 지급이란 효과라고 했어요. 수강료 지급은 효과입니다. 다음에 실현되지 않은 사건. 여기서 실현되지 않은 사건 뭐가 있었나? 그렇죠. 승소라는 이런 사건에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위에 이제 제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러면 뭐 하겠다고 했죠?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여기서 수강료 지급이라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휴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소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내려가서요. 자, 이처럼 일정한 휴가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겠대요. 어떤 제한을 덧붙인 거죠? 그러면 우리 제한된 게 이거잖아. 그렇죠? 승소하면이라는 게 제한이네요. 자,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쪼개지기 시작하죠. 자, 일단 부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효과의 발생 소멸에 덧붙인 제한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기한과 그 다음에 조건으로 그렇죠. 우리 여기 부관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기한 조건으로 쪼개졌어요. 자, 둘 다 부관입니다. 둘 다 효과 연관이 있어요. 자,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으로 하는 것은 기한이라고 해요. 얘는 확실한 친구입니다.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승소라는 것은 소송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니까 반드시 일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분명히 제자가 뭐 실력이 아주 뛰어나면 뭐 반드시 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력이 좀 부족해. 그러면 늘 소송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 잡을 수가 있어요. 요 승소라는 건 조건에 해당되겠네요. 더 읽어나가요. 자, 다음에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다음에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다시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나 말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좀 눈에 턱 띄는 거 소멸시킨대요. 뭘 소멸시켜요? 효과를 소멸시켰으니까 효과를 해제시킨 조건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얘는 여기 정지 조건이라는 친구는 효과가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조건이 다시 정지 조건과 그 다음에 해제 조건으로 구분되었는데 위의 내용과 연결지어라 그랬죠. 사례랑 연결지어 볼게요. 효과를 발생시키나요? 효과를 없애버리나요?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 파악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승소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정지 조건이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위에 나왔던 사례랑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법률 요 내용을 잘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다음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해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라는데 우리 무슨 곧 이렇게 나왔으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읽으라고 했었죠. 곧 이라고 하면 재진술을 해주는 거라서 앞과 뒤가 동일한 겁니다. 상소 단어 의미를 좀 짚어보면요. 상 위에다가 소송하는 거죠. 위에다가 상급기관에다가 소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소 상고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잡다한 지식 TMI 조금만 하겠습니다. 상소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하는 거고요. 다음에 상고라는 것은 3심 마지막 대법원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이렇게 상고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상소예요. 둘 다 상소입니다. 자, 이놈의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라고 했어요. 상소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안이 끝난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자, 또는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마지막이 대법원이죠.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판결도 최종 판결이 마지막이잖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끝났으니까. 자,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 정해진 겁니다. 자,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대요. 기판력, 판결의 힘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이 판결에 힘이 있어. 판결의 힘을 인정합니다. 언제? 확정 판결이니까 이 판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가 없대요. 다시 기판력이 있는 판결 바꿔 얘기하면 확정 판결이란 얘기죠. 확정 판결은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얘가 나오면 위에 개념을 바탕으로 좀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다시 소송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다시 소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읽어 나가요. 자,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랬어요. 확정 판결입니다. 기판력 있어요. 다시 못 다툴 거야.
자,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증거물인데 이걸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억울하네요. 계약서 좀 일찍 발견할 걸. 예, 계약서 발견이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소송하지 못한대요. 왜?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자,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안이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판결을 다시 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판결이 끝났어. 다른 판결을 더 내릴 수 없어. 이런 뜻이네요. 자, 되었으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네, 우리 뭐 하려고 그랬죠? 네,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읽어 나가 봅니다. 일단 확정 판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판력이 발생하고요. 더 이상 소송에서 다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내려갈게요. 자, 네 번째 단락. 이건 확정 판결 이후에라고 했어요.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다툴 수가 없는데. 자, 이것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대요. 언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란 거. 요거 좀 잡아봐야겠네요. 자, 이거 나가요. 자,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의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하, 다 정리 좀 할게요. 확정 판결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소송할 수가 있대요. 언제냐면 저렇게 새로운 사정이 있을 때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럼 요 놈이 뭔지 우리는 좀 잡아야겠어요. 요거. 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전과는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고 해요. 즉, 요게 생기면 새로운 사정 이게 생기면 이 재판과 이 재판 앞에 소송과 뒤에 소송은 별개란 얘기죠.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기판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이 판결 저 판결 따로따로래요. 이게 생기면 그래요. 자,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데, 다시 계약서 언제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는데 이 판결이 요 첫 번째 판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는 당연히 이 판결 이전에 작성이 되었겠죠. 그렇죠. 이 전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판 이 전건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나 내용 달라지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 알고도 계시죠? 임대인은 뭐 하는 사람? 네, 지금 뭐 또 사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그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빌려준 사람이에요. 건물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빌린 사람이겠죠. 세입자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예. 또 집주인이 갑질합니다 또. 자, 이렇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 빌려주고 빌린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여기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렇죠? 확정 판결이죠. 자, 그런 후에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대요. 자, 우리 아까 봤었잖아. 확정 판결 있어요. 다시 소송을 해요. 뭐가 있으면?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게 바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가능한 거고요. 앞에 확정 판결과 뒤에 새로운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 되는 거죠. 자,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임차인 뭔 뜻이었어요? 그렇죠. 빌린 사람이었죠. 빌린 사람 이제 권리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권리의 변화가 생겼다. 권리가 사라졌다.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확정 판결 이후에 다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사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내려갈게요. 자, 다섯 번째 단락. 자,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예,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라고 해서, 다시
자, 소송이 걸렸어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더라? 그렇죠. 소송에서 승리한다는 승소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 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승소. 자, 그래서 당연히 누가 이겼다? 제자가 이겼다. 이렇게 됩니다. 제자가 이기는 판결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정 판결, 이거 확정 판결이죠. 판결 끝났습니다. 기판력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스승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확정 판결이고 다시 소송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인데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인데요? 조건이 실현된 거죠. 어떤 조건?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좀 생각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임대차와 관련된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에 뭐 그 계약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이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판결 이전 걸 나중에 발견하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건이 실현된 것은 확정 판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뭐 거의 따지자면 동시에 이뤄진 거죠.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동시에 이거 이후로 바로 조건이 실현된 거죠. 그렇죠. 이전이 아니라 요거 이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확정 판결 이후에요. 새로운 사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렇죠. 끄덕끄덕. 왜 끄덕끄덕이죠? 승소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스승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턴 이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왜 사유가 없어요?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사유가 없는 거? 이미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재밌죠? 네, 그럼 참 진짜 법률 지문 중에선 선생님 이 지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원래 27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라고 할 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건 우리 계속 봤죠. 요것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아니라 얘는 조건에 해당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2번 넘어갈게요.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부관에 해당되는 거죠. 덧붙였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한 조건 모두 부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고요. 답은 이미 나왔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3번.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였어요. 우리 해제 조건은 어떤 효과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해제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 소멸, 그렇죠, 되는 거였죠. 해제 소멸이었습니다. 다음 4번.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도록, 소송 기간이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했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그렇죠.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렇죠.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겠죠. 자, 다음 5번 넘어가서요.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판결로 확정한 사안이라는 얘기는 이거 확정 판결이란 얘기죠. 그렇죠. 기판력이 작용하는 확정 판결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되는 판결, 이걸 내릴 수 없다. 그렇죠. 이미 끝난 사건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모순된 판결 내릴 수 없다는 전제, 그렇죠, 깔려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답 위에 처음 나왔었죠.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 했어요. 일단 기억 부분 좀 확인해 보니까, 기억 부분 확인해 보니까 P와 E의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스승 제자 간의
소송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겨요? 제자가 이겨요. 두 번째 재판이 가능하죠. 뭐 때문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은 스승이 이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소송에서는 P는 스승이죠. 자,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대요.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기면 돈 받을 수 있어, 이거였단 말이야. 첫 번째 소송이면 이기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소송 지금 승소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시, 지금 소송이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소송 중이에요.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니까 승소라는 조건 만족을 했어요, 못 했어요? 아직 못 이긴 상태죠. 그렇죠. 못 이긴 상태니까 수강료 지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긴 적이 없어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계약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해되시죠? 다음에 E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기면 돈 줄 텐데 이기지 않아도 돈을 준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게 제자가 돈을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 E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어요. 1번 이해들 되시죠? 자,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 재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제자가 이겼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이가 이겼으니까 제자가 이겼으니까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실려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넘어가서요. 자,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스승이 왜 자꾸 제자한테 소송을 걸고 있어요? 돈 받으려고. 제자야, 돈 좀 내거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전부 다 돈 받으려고 소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건 현재 답이 3번, 이렇게 답이 딱 하고 나옵니다. 자, 나머지 4번, 5번도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랬어요.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가 첫 승소라는 조건 달성을 했죠. 이미 첫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요거 잘못됐고요. 자, 그러니까 달성을 했으니까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에서. 자, 마지막 5번. 첫 번째,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의 승패가 상반된다라고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판 누가 이겼어요? 제자가요. 두 번째 재판 누가 이겼어요? 스승이요. 그러니까 승패가 상반되는 것이냐? 네, 상반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재판, 뒤에 재판이 같은 사안이 아니라 별개의 사안이죠. 따로따로라고요. 따로니까 별개 재판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무효일 수가 없는 거죠. 별개 재판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아웃 이렇게 되겠어요. 자, 할만하시죠?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것, 잘못된 거 찾을 거고요. 이 문제가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요.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했어요. 다시,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이었으니까 갑이 돈을 빌려준 사람, 을이 빌린 사람인 거죠. 자, 이런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 여기도 제출을 못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 결과 가 또는 나래요. 다시 가 또는이에요. 이런 상황 아니면 저런 상황입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자,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서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확정 판결이에요. 네, 다툴 길이 없네요. 자, 다음 나로 넘어가요. 자,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법원에서 돈 빌린 건 인정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다시, 그 날이 되지 않아서,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이 판결 역시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자, 되었으면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의 경우 증거제를 못 냈죠?
자,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당연하죠. 왜죠? 확정 판결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다음 2번.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자,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 판결 이후에 작성된 거예요? 이전에 작성된 거예요? 그렇죠? 확정 판결 이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자, 이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다시 소송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3번 넘어가요. 나의 경우, 이건 기한이 있었죠. 자, 나의 경우 을은 15년 11월 30일 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네, 기한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그 판결이 계속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적절합니다. 네, 요거 바로 이해되시죠? 네, 자, 새로운 사안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요. 자, 다음 4번. 나의 경우 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이에요.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정이 되는 거죠. 자, 지났어요. 자, 이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보면 11월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거 새로운 사정에 해당되는 거죠.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의 재판과 저 뒤에 다시 소송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이 답일 텐데, 자,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이었어요. 다시, 자, 계약서 작성 날짜 중요하죠. 이거 언제예요? 판결 이전인 거죠. 그렇죠?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 이게 재판 전인지 어떻게 아나요? 재판을 왜 걸었어?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하고 날짜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한 거고 확정 판결 받은 거죠. 무조건 확정 판결 이전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 오, 쏘리. 답은 5번. 네,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거. 예, 답이 5번이에요. 자, 되었으면 마지막 어휘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세트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앞에 있는 내용 문제보다 네, 이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더 낮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반전입니다. 예, 충격적이야. 깍두기 문제 주제, 예,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문맥상 A에서 이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건, 올바른 거 좀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자, 1번 들어가요. P는 E를 받아들였다.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자, 제안을 수취하였다. 돼요? 안 되죠? 우리 이런 문제들은 이런 단어, 어휘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 라는 실제적인 그 용례, 사례라고 하죠. 이걸 좀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취하다는 표현 언제 써요? 네, 뭐 물품을 수취하다, 혹은 금전을 수취하다, 대금을 수취하다, 돈이죠. 이럴 때 쓰는 게 수취죠. 네, 그래서 뭐 제한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아웃 이렇게 돼요. 자, 다음 2번.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였다라고 해서 이제 덧붙인다. 부가라는 단어 자체가 예, 어떤 제한을 부과한다. 예, 뭐 부가 서비스 같은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 못 찾으면 이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3번 넘어가요. 자,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지시한다. 지시 가리킨다는 뜻이죠. 부른다와 가리킨다 다르니까 일단 요거 3번 아웃인 것은 이제 다들 이해가 되고요. 다음이 문제예요. 자, 다음 넘어가요. 자, 여기 있는 4번과 5번의 정답, 예, 오답률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자, 4번 들어가 봐요. 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정이 형성되었을 때, 그럴듯합니다. 뭐 만들어졌다 이런 뜻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의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일단 요리가 형성되다라고 하면
뭐 도시가 형성되다, 공감대가 형성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이 단어 자체를 보면 형, 뭔 뜻인가요? 형태, 그렇죠. 어떤 형태나 모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새로운 사정 어떤 모양을 띠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네. 선생님 공감대는요 이럴 수 있는데 공감대도 어떤 특정 모양 이런 것들을 띈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정이 생겼다. 요건 이 형성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모양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다. 경유하다란 말도 실제로 이제 거쳐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풀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예를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경유하다라는 표현은 거치긴 거치는 건데 얘는 어떤 특정 뭐 공간 지역 이런 것들을 지나가야지만 경유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판결이니까 특정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아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지문이었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만 수능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수고하셨고요. 이 지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